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기조연설을 맡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를 위한 멀티클라우드와 앱 현대화 적용 전략이라는 주제를 놓고 최근에 여러 가지 추이와 여러분들이 올해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몇 가지 저희 쪽에 가이드라든지 저희 쪽 입장 혹은 여러분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 한 1, 2년, 특히 작년도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거 장기간 진행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붕괴되고 있죠. 뜻하지 않은 전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각 나라별로 자원을 무기화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그래서 일부 이제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경제사회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이제 기술적인 어떤 또 추이와 트렌드를 보게 되면, 어쨌든 이제 이 기술 패권에 대한 이제 부분이 굉장히 이제 나와서 각 나라별로 이제 기술을 여러 가지, 뭐 전쟁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앱과 인프라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클라우드 상에서의 워크로드들을 프로텍션하고 그 플랫폼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테크니컬한 이슈로는 지금 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되고 있는 AI와 이제 로봇, IoT 이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에 대한 대응도 IT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율주행, 오랫동안 얘기되고 있는 거죠. 지금이 한 레벨 3 정도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발전돼서 결국은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이 될 때까지 기술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안에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활용되고 있는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게 되면, 인더스트리가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여기서 얻는 여러 가지 좀 인텔리전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자율주행이니 아까 뭐 AI니 IoT니 이런 데서 같이 활용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서비스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전문 서적들이나 혹은 강연에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기업 환경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다소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만 몇 개의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입해서 활용할 때에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결국은 이제 재택근무인데,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며칠 전에 이제 매경에서도 다뤄져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 하이브리드 워크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임직원들이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재택과 그 다음에 회사 내에서 하는 근무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기업의 고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O2O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이제 결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같이 융합되는 환경의 어떤 시장 환경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또 화두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것 안에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것 또한 다양한 기술과 트렌드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XR이라고 부르는 확산현실, VR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이제 XR이라고 부르죠. 이제 이거를 또 확산해서 보게 되면 제조나 이런 쪽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면서, 또 이게 또 중대재해법하고 연관되게 되면은 위험을 미리 막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메타버스가 사실 내용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어떤 기술로 인한 어떤 비즈니스의 창출, 다양한 이제 의미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금 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몇 개의 럭셔리 그룹, 패션 그룹들, 혹은 좀 빨리 나가고 있는 리테일 그룹들, 이런 데들이 벌써 많은 메타버스나 이쪽에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데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한 8장에 걸쳐서
기술과 그다음에 사회적 변화, 그다음에 마켓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한 최근의 화두들을 몇 가지 던졌고요. 이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디지털로 인한 혁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이런 혁신이라는 게 기존 거하고 다르게 지금 가는 건데 이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장기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뢰할 만한 디지털 파운데이션, 디지털 토대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세 가지에 대한 얘기, 이제 좀 중장기적인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술은 모더나이즈 앱이라고 해서 앱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혹은 지난 한 5년 동안 다루었던 앱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앱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앱을 현대화시키는 것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얘기하던 크라우드가 이제는 멀티 크라우드.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한 크라우드 벤더의 기술을 쓰는 게 아니고 다양한 크라우드 벤더 혹은 다양한 크라우드 기술을 복합적으로 쓰는 이제 이게 멀티 크라우드거든요. 멀티 크라우드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것들의 추이하고 연관되어 있는 환경이 뭐냐면 분산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보안이 분산 환경에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굉장히 다른 변화인데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와 앱 환경이 아직까지는 70, 80%, 90% 이상이 센트럴라이제이션 환경, 중앙 집중화된 환경에 대한 방어책으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바뀌어가야 되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밑에 영어로 네 가지 정도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멀티 크라우드 기술이나 앱 모더나이제이션을 융합해서 놓고 보면 무슨 얘기가 있게 되느냐 하면 어떤 크라우드에서도 돌 수 있는 환경, 그게 인프라든 앱이든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크라우드 애그노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와 내 데이터 센터, 혹은 다양한 크라우드, 혹은 엣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형태로 아키텍처를 디자인하려고 하다가 보면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일관성이 있지 않으면 그게 다 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 가버넌싱하고 컨트롤할 거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에 결국은 이제 가장 큰 위협이 보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과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게 보안적으로 약점이 있게 되면 한순간에 뚫리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든 보안이 빠지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화두인 앱 현대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사람은 이걸 5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리타이어 리플레이스먼트를 분리시키게 되면, 그리고 리호스트와 리로케이트라는 걸 분리시키게 되면 7R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혹은 퍼블릭 크라우드에 놓여 있는 앱들, 워크로드라고 부릅니다. 이 앱들을 사실은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5가지 혹은 7가지 정도의 방법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약 100개 혹은 1000개 혹은 그 이상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을 적에 자,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현대화해 가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전략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된다 이거죠. 가장 간단한 리타이어와 리플레이스먼트, 리테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깊게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만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 나머지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관련된 것들 혹은 새로 만드는 것 혹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옮기는 것 이 세 가지가 리호스팅 혹은 릴로케이트라고 부르는 분야 하나, 그 다음에 리플랫폼이라고 부르는 하나, 리팩토링이라고 부르는 분야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를 놓고 이제 할 적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100개를 갖고 있든 1000개를 갖고 있든 주요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크로드별로.
자, 어떤 워크로드는 유닉스나 메인프레임 레거시 환경에서 이미 돌고 있을 거고요. 혹은 옛날 x86의 베어메탈 형태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은 뭐 오라클을 중심으로 한 상용 DB를 중심으로 앱들이 붙어 있는 형태이거나 아니면 상용화된 애플리케이션들, 뭐 SAP나 이런 것들이죠. 혹은 뭐 여러분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를 쓰고 있거나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Commercial On The Shelf Goods이라고 부르는 COTS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커머셜 애플리케이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VDI 앱 이른바 이제 이 PC상에서 돌고 있던 애플리케이션들이죠. 이것도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시켜가지고 이제 환경 이런 크라우드 환경에서 돌게 되는데요. 이런 뭐 VDI라든지 그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60~70%의 x86의 애플리케이션들이 VM 위에서 현재 돌고 있는 이런 환경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퍼블릭 클라우드 일부에다가 뭐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컨테이너를 쓰거나 혹은 거기에 VM을 쓰거나 거기에 데이터를 쓰거나 혹은 거기에 특정 서비스를 쓰거나 이제 이런 형태의 내용이 쭉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와 확장된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의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은 리타이어 시켜야 되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SaaS로 전환시켜야 되고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은 마이그레이션해서 일부 퍼블릭 클라우드 옮겨야 되고 어떤 거는 내 데이터 센터를 현대화시켜서 거기에 클라우드 라이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에 관한 얘기들을 드리는 게 아까 말한 5R과 7R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VM웨어는 사실은 이제 피보타를 인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애플리케이션의 최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전에는 사실은 VM웨어는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피보타를 인수하고부터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여러 가지. 그 중에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과 같은 이것들, 예를 들어서 100개 혹은 1000개, 그 다음에 스몰 애플리케이션까지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앱이 들거든요. 이 많은 앱을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봐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앱 내비게이터라는 툴이 있는데요. 이 툴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앱을 현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할 적에 봐야 되는 게 기술적인 상황, 측면을 봐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의 IT 조직의 현재 역량이라든지 향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갈 건지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어떤 고려사항을 가지고 결국은 애플리케이션별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여러분들이 매년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로드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거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애플리케이션 여기 있다 그러면 그 애플리케이션들의 어떤 특징이 이제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들, 이건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고객이 많은 어떤 어떻게 보면 초이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공급자들이 많은 부분을 이걸 SaaS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aaS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공급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구축하게 되면 환경이 다 틀리게 되죠. 그러면 공급자들은 이 각자 그 고객의 환경에 맞춰서의 메인테넌스를 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메인테넌스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SaaS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에서 집중해서 커스터마이즈하고 그 메인테넌스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플리케이션, 특히 상용 소프트웨어들의 많은 부분들은 이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애즈 서비스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부분을 억셉트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실제로 구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들여다봤더니 사실은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폼과 워크플로우만 있고 로직이나 이런 게 특별히 없더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파스 이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가 적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상에서 빌트해야 되고 뭐 이런 형태들 플랫폼 애저 서비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있는 환경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클라우드 쪽에 또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클라우드, 서버링 클라우드라고 해서 클라우드의 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결코 여러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옮길 수 없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애플리케이션은 여러분 데이터 센터에 있어야겠죠. 자, 근데 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를 여러분 데이터 센터에 만들어 놓고 또 일부 클라우드 버스팅 돼서 만들어져야 되는 컴퓨팅, 즉 시즈널티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일부 컴퓨팅과 스토리지와 이쪽 자원에 대한 요구를 해결할 적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결을 하는 것이 훨씬 비용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또 만들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세 가지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애플리케이션 전략별로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고객 사례를 말씀드리게 되면 이 특정한 고객 사례는 사실은 국내 큰 두 개의 제조사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제 이게 왜 일어나느냐 할 경우에는 크게 비즈니스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데이터 센터 엑시트입니다. 특정 회사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버리는 전략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 왜 버리는 전략을 쓰느냐? 이 회사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그 회사가 쓰고 있는 코어 애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이 SaaS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SaaS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환경이 내 데이터 센터에 인프라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 SaaS로 옮겨가고 나면 내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가 상당히 적게 남게 됩니다. 그럼 이 적게 남은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쓰는 게 비용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죠. 자, 이런 경우가 데이터 센터 엑시트에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특정한 기업의 형태로 봐서 데이터 센터를 갖지 않는 전략을 쓰는 데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데냐 하면 M&A 전략이 연관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를 쪼갠다든지 혹은 남의 비즈니스를 갖고 온다든지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환경이 지속되는 경제 환경 하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이질리티,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의 민첩성이 요구될 적에는 빠른 시간 내에 클라우드로 옮기는 작업 혹은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내리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이그레이션이고 리호스팅 혹은 리로케이션, 즉 특정 센터에서 특정 클라우드로, 특정 클라우드에서 특정 센터로 옮기는 이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든 거고요. 이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 다음에 가장 안정적으로 했느냐가 이거의 가장 핵심 전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기존 네트워크, 즉 IP 어드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변경 없이, 왜냐하면 코드 내에, 옛날 코드는 코드 내에 어떤 IP가 들어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똑같이 해서 옮기는 게 제일 리스크가 적거든요. 그리고 제일 빠르고. 그래서 이게 VMware의 예를 들어서 VMC1 아마존이라든지 뭐 오라클 OCVS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서버링 클라우드 그러면 이제 뭐 다음번에 이제 기조 연설하실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데들의 클라우드에다가 이미 동일한 환경을 VMware가 온프렘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들이 릴로케이션이나 리호스팅이 굉장히 용이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리플랫포밍이라는 겁니다. 리플랫폼이라는 건 뭐냐 하면 뒤에 한 번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떤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애플리케이션 형태를 들여다봤더니 자, 이거는 VM으로 가져가는 효과보다는 이게 컨테이너로 가져가는 효과가 꽤 크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는 VM과 컨테이너를 혼용하게 쓰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게 되느냐? 컨테이너 베이스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플랫폼을 바꾸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리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이 일을 진행을 한 겁니다. 대부분 어디서 진행했느냐?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진행을 한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니즈에 어떤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에서 오픈 소스를 썼어요. 그러면 오픈 소스의 특성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이게 어떤 클라우드로 가고 어떤 데이터 센터로 가더라도 이게 포터빌리티에, 그러니까 이식성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리플랫폼이라는 작업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을 가장 미니마이즈로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VM웨어가 또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내의 가장 큰 제조업체의 리플랫포밍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업체는 약 한 30%에서 40% 정도의 비용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가 이제 리팩토링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냥 재개발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앱들은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들이 많습니다. 새로 다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새로 만드는 방법이 옛날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과 약간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존 개발자들과 혹은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효과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툴들을 총합해서 전달을 했고 또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금융의 케이스인데 금융에서 대표적으로 멀티 채널,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채널이나 혹은 제휴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그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이식시키거나 하는 데 있어서 뭐 대부분 API로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형태를 진행을 할 적에 이 리팩토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팩토링의 어떤 사례,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얻은 고객의 베너핏들, 이런 것들이 조금 소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게 앱을 모더나이션 시키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과 그거를 구현한 몇몇 고객들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리팩토링 중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다 보면 이 리팩토링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플랫폼 조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IT 조직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개발과 운영, 그 다음에 운영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네트워크 담당, 보안 담당, 서버 담당, 뭐 스토리지 담당,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담당,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이런 구조로 가지고는 아까 말한 MSA 아키텍처로 만들어 놓은 아까 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조직적으로 보게 되면 플랫폼 엔지니어라는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 플랫폼 엔지니어라는 사람, DevOps를 책임지는 플랫폼 엔지니어라는 사람들을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크로 서비스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을 얘기를 할 적에 이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운데이션에서 보여주는 이 슬라이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슬라이드를 가끔씩 저희가 전달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픈 소스는 공짜인데 이거로 쓰면 되는데 왜 상용화된 서비스, 정확히 말하면 VM웨어가 지금 전달하는 건 VM웨어의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오픈 소스를 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모든 요소 기술들을 다 아는 엔지니어를 양산해내기는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회사의 데이터 센터 혹은 IT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을 클라우드에다가 기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서버린 클라우드, 그 클라우드의 주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여러분 데이터 센터에 어느 정도는 구현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네, 그런 데 있어서 VM웨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얘기를 다시 이제 VM웨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품적인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에 관련한 두 가지 이제 이 니즈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VM웨어가 어떤 제품군 이름으로는
앱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모든 제품군을 합쳐서 저희가 부르는 이름이 탄주라는 제품군이고요. 그 안에는 아까 말한 제품을 개발하고 빌드하고 그래서 그거를 안정적으로 프로덕션을 옮기는 데까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책임지는 소프트웨어 제품군이 있습니다. 이거를 TA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크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뭐 위에 다양한 그 크라우드들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국내 크라우드들 KT나 네이버나 이쪽이 빠져 있습니다만 여기 다 포함됩니다. 이 크라우드상 애주어나 AWS나 뭐 IBM이나 뭐 구글이나 뭐 오라클이나 이런 이 크라우드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크라우드 네이티브, 그게 컨테이너든지 VM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확산하고 그다음에 멀티 크라우드 플랫폼이라는 포탈을 만들고 컨트롤하고 매니지먼트하고 거기다가 보안을 놓고 이런 것들은 크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오퍼레이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에 대한 거를 책임지는 게 TKO. 그래서 탄주 쿠버네티스 크라우드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TAP와 TKO라는 두 개의 제품군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크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 TAP에 대한 얘기. 그래서 개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의한 방법론으로 실제로 크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프로덕션에다가 옮기고 하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TAP에 대한 얘기가 조금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TKO에 대한 얘기는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제일 앞에 모두에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이른바 이노베이션,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엑셀러레이션 시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이 디지털 파운데이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디지털 파운데이션에서는 세 가지를 지금 중장기적으로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쭉 앱 모더나이제이션 얘기를 했고 지금 잠깐 화두를 돌려서 이제 멀티 크라우드 기술이라는 것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앱을 모더나이제이션, 앱을 현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멀티 크라우드를 활용하는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멀티 크라우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크라우드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른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이저블한 서비스 프로바이더,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뭐 이런 데들뿐만 아니라 뭐 알리바바 이런 데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서버링 크라우드라고 하는 그 크라우드 주권의 얘기. 뭐 오늘 네이버 크라우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다음 세션이 그겁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공공과 금융에 관련된 어떤 환경이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글로벌 벤더의 서비스 프로바이더 환경으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이런 서비스 크라우드라는 환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엣지와 텔코 크라우드. 조금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그 모두에 조금 설명되었던 중대재해법하고 연관된 환경을 스마트 팩토리라는 환경에서 고민할 적에 사실은 이 엣지와 텔코 크라우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텔코는 이거를 모바일 엣지 크라우드, ME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형태들이 뭐냐면 다양한 형태의 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술들의 성숙도가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애플리케이션으로 이거를 아까 말한 리팩토링 개념인 거죠. 실제로 구축을 하는 것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크라우드 기술들은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VMware가 여러분한테 주는 밸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크라우드를 하든지 간에 이 전체의 크라우드가 굉장히 컨시스트한 일관적인 인프라, 일관적인 관리 방법, 일반적인 오퍼레이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장점이 뭐냐 하게 되면 적은 리소스, 여러분 환경에 가서 보면 전사실에 옛날처럼 많은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 이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와 GIT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크라우드 그 오퍼레이팅 모델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를 프라이빗 크라우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라는 게 별로 경쟁이 없고 그다음에 벤치마킹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이 카운터파트인 비즈니스나 여러분들의 CEO가 이제 비교할 대상이 있는 거죠. 그 비교할 대상이라는 게 누구냐면 옆에 있는 퍼블릭 크라우드입니다. 퍼블릭 크라우드의 기술을 이용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이 그거와 견조도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클라우드 오퍼레이팅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 데이터 센터에 운영하는 사람,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이것들을 어떤 방법에 따라서 클라우드 전략,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의 전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중장기적인 파이낸스 전략과 융합시켜가지고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할 거냐. 이제 이게 멀티 클라우드 기술 활용의 핵심이 되고 있고요. 자, 이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VMware의 핵심 슬라이드는, 핵심 솔루션 군을 저희가 VMware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솔루션, 그래서 vRealize 제품 군입니다. 그래서 이것 안에 다양한 형태의 자동화,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로그 분석, 그 다음에 이거를 FinOps,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AI도 이 분야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멀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인프라로 놓고 보게 되면 그 컴퓨팅, 지금 이거는 CPU뿐만 아니라 DPU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GPU나 DPU까지 포함한 내용의 컴퓨팅과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술들을 컨시스턴트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프로그래머블한 프로비저닝 혹은 셀프 드라이빙 오퍼레이션, 이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포털에 들어와서 엔드 유저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마치 퍼블릭 크라우드를 쓰듯이 이제 이렇게 만드는 환경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조차도 그 애플리케이션이 컨테이너 위에서 돌든 VM에서 돌든지 간에 어떤 클라우드에서 돌든지 간에 일관적으로 매니지먼트 해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VMware와 GIT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쓰고 있거나 소개를 많이 받고 있어서 핀옵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멀티 클라우드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이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를 쓰는 사람들의 개별 책임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조금 이거를 회사 입장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양한 형태, 아까 제가 보여줬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오픈 소스를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엔드 유저가 혹은 디벨로퍼가 퍼블릭 클라우드 쓰는 것을 용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대해서는 그냥 개개인의 어떤 책임으로 남겨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이 추이가 계속되면 여러분들이 IT적으로는 이 핀옵스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걸 제공해주는 vRealize 제품군에서는 클라우드 헬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약 20빌리언 이상의 클라우드 스펜딩이 실제로 이 툴 컨트롤 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만들어 놓은 세 가지 중요한,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그거를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룰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오토메이션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화두입니다. 중장기적인 화두. 분산화되는 앱과 분산화되고 있는 자산들에 대한 이제 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이것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시큐리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제가 여러분 대부분 10개에서 20개 이상의 보안 솔루션들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안의 위협이 완전히 그러면 해결되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켓 리서처 중에 하나인 포레스트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가정하에 만들어 놓은 지로 트러스트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5가지가 각각의 보안의 대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즉 보안 대상 중에 데이터, 유저, 워크로드는 앱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와 디바이스, 혹은 누군가 여기다 클라우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크라우드나 인프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포레스트가 본 거는 이 5가지의 보안의 대상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안을 전체적으로 그 보안의 위협을 볼 수 있는 비저빌리티하고 분석하는 영역. 그 다음에 이 보안 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인테그레이션 되고 오케레이션 되면서 자동화되는 영역. 이 7가지를 지로 트러스트 모델이라고 넣어놨습니다. 재밌게도 이제 VMware와 GIT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약간 다릅니다만은 거의 유사하죠.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엔드포인트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는 유저,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요것들에 대한 관리는 호라이즌과 워크스페이스 원이라는 제품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로드라는 게 앱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로드라는 부분이 앱하고 그 다음에 이 워크로드의 앱과 인프라가 뭐냐 하면 대부분 크라우드거든요. 그래서 그 크라우드라는 게 아까도 말한 다양한 형태의 크라우드,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까지 포함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거에 대한 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실제로 분석하고 보고 여러분들의 미연에 대비하고 하는 것이 VMware의 카본 블랙이라는 이제 엔드 포인트로 관리해주고 리스폰스 해주는 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라우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또 보안이 저희가 제공이 되고 있고,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과 네트워크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와 GIT는 여러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가 보안의 변화이기 때문에 분산 네트워크에 대한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앱의 변화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특정 회사는 데이터 센터를 갖지 않는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전략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장 코어가 되는 애플리케이션, 뭐 예를 들면 항공사의 부킹 엔진 같은 겁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실제로는 SaaS, 즉 그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업체의 데이터 센터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항공사들의 유저들은 그전에는 항공사의 데이터 센터에 접속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닌 거죠. 예. 각기 다른 형태의 SaaS에 접속해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Far Edge라고 부르죠. Near Edge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은 스마트 팩토리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공장 안에 여러 가지 컨트롤, 센서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환경에서 됩니다. 그런데 이른바 5G 기술이 확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혹은 중공업에 가면 야드가 넓죠. 이런 쪽에 가게 되면 모바일 기술을 이용을 한 엣지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엣지들을 통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앱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안에 있는 기술이 그게 네트워크이든 보안이든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GIT와 VM에 맡기시면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들을 고민할 적에 이런 기술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저희와 GIT에게 맡기신다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약간 중장기적인 얘기를 조금 좁혀서 올해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에 대한 거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뭐 제 슬라이드가 아니고 가트너가 올해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뭐 매년 하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 건데 이 기술들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요것들을 제가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이건 가트너가 설명하는 게 맞겠죠. 이제 저는 그 슬라이드 중에서 제가 대부분 아까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슬라이드에서 대부분 커버했지만 조금 따로 떼서 설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2가지만 좀 전달했으면 하는 게, 이제 여기서도 가트너에서도 얘기합니다만은 AI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즉 AI와 ML, 이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자동화입니다. 사실은 이 자동화 분야에 대한 것들, 뭐 자연어 처리나 뭐 여러 가지 자동화거든요. 이 자동화에 대한 얘기를 혹은 분석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잠깐 빼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토탈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특히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에 관련된 얘기, 즉 VDI와 그러니까 재택근무,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 이 두 가지만 끝으로 조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M웨어가 또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AI, ML, 즉 AI와 머신 랭귀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환경,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GIT가 저희가 같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한 내용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물리 인프라로 놓고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GPU라 CPU뿐만 아니라 이제 DPU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프로젝트 몬트레이라는 환경으로 아마 금년쯤 이제 하드웨어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의 인프라가 AI, ML을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가 옛날 같으면은 이거를 베어메탈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러한 환경들을 쉽게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그게 클라우드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VM 환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VM, GPU VM든 CPU VM든 VM 형태를 만들어주는 걸 저희가 또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올라가는 분석 엔진이 저희가 굉장히 독특한 GPDB라는 분석 엔진을 갖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오픈소스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오픈소스로 쓰다가 VM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쪽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 맨 위에 이제 이것들을 분석하고 자동화하는데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 탄주라는 아까 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AI, MR에 대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역시 하이텍의 큰 회사들, 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국내 가장 큰 하이텍 회사들은 대부분 다 이걸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걸 쓰게 되고 있느냐 하면 이 특정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의 아까 말한 이 분석에 관한 굉장히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GIT가 갖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특히 이쪽에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수율을 향상한다든지 하는 비즈니스 효과를 당장에 보여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해야 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옛날처럼 다 출근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개발자나 이른바 날리지 워커라고 부르는 생산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엔지니어나 혹은 개발자들일수록 재택근무를 선호합니다. 자, 이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단순한 virtual 데스크탑 인테그레이션이라는 VDI만 있어서는 될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안 환경과 그 다음에 이 분산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 이런 것들이 새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카본 블랙이 왜 이거에 유의하느냐 하면 VDI를 할 때 가장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보안 제품과의 충돌입니다. 근데 이 충돌이 가장 미니마이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 향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능 향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비용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할 적에는 이전에 했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훨씬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게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L7 장비를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L7으로 이제 구현한 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SaaS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SASE, 그 다음에 카본 블랙, 이 세 가지를 기존의 호라이즌이라는 VDI하고 엮었을 적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낸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올해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했으면 하는 프로젝트, 주요 프로젝트 세 가지입니다. 전략이라고서는. 그래서 앱을 트랜스포메이션 하거나 클라우드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를 하는 것, 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거고요. 개별 프로젝트로는 이 8가지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이제 이 GIT하고 여러분들을 상황에 맞춰서 지원을 해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VMA 제품군은 이 5가지 제품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는 올해 모든 프로젝트에 아마 VMA 요소 기술들은 대부분 다 들어갈 거고요. 저희와 GIT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속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